민선 7기 3년, 오늘은 김철우 보성군수와 함께합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녹차수도 보성군수 김철우입니다. 예, 민선 7기가 벌써 3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정말로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벌써 3년 지났는데요. 예. 앞으로 더 1년 더 알차게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이 보성군이 또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네. 이 백신 접종률 1위도 하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이야기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죠. 네, 얼마 전에 우리 보성군이 전라남도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1위를 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실은 전라남도가 백신 접종률 전국 1위였습니다. 예. 네. 전라남도가 전국 1위였는데 예. 전라남도 속에 보성군이 전라남도에서 1위였으니까 보성군이 전국 1위 아니겠습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예. 보성군이 대한민국 백신 접종률 1위였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직원들의 노력도 정말 컸습니다. 우리 직원분들께서 코로나19 백신을 직접 맞고 그것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실시간으로 맞으니까 30분 뒤에는 증상이 이렇습니다. 1시간 뒤에는 이렇습니다. 일일이 그걸 주민들에게 전부 알려드렸죠. 그렇게 해서 안심하게끔 만들어드렸고 예. 또 그런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보성 국민들께서 누구보다도 공동체를 위해 모범적으로 백신 접종에 동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이동에 불편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 버스로 직접 모셔오는 그런 서비스를 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가능하지 않았냐 싶고요. 우리 군은 지금 벌써 예방접종률 50%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예. 전국에서 가장 빨리 80% 접종 이렇게 마쳐나갈 생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정말 이렇게 축하할 만한 멋진 성과는 모두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국에서 가장 빨리 백신 접종 인센티브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또 접종 완료자에게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며칠 전 7월 1일부터 접종 완료자에게 그러니까 2회차 아니면 1회로 끝나는 이 백신도 있지 않습니까? 접종 완료자에게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백신을 지금 맞고 싶어도 못 맞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랄지 청소년, 임산부 그리고 중증 환자. 이런 분들은 백신 접종이 어려운 상황인데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분들이 백신을 맞지 않아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강한 일반 성인들이 나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런 점에서 접종 완료자 분들은 정말 감사한 분들이죠. 그분들에게는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상품권이고 또 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우리 소상공인들 매출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인센티브를 준비했습니다. 예, 이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면서 행정 혁신도 많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적극 행정 수상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받았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얘기입니까? 네, 우리 보성군이 작년에 행안부 적극 행정 우수기관 그리고 전라남도 적극 행정 평가 우수상을 받으면서 2관왕을 했었습니다. 이게 코로나19랑 무슨 관련이 있냐면요. 예. 적극 행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사례들이 다 코로나19와 관련이 있어서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서 지역 특산품인 녹차, 꼬막, 그리고 키위 등을 활용해서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캐릭터가 대한민국 캐릭터 대상을 수상을 한 거예요. 이 대회에서 우승한 것만으로도 정말 좋은데 이 보니까 특산품 광고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랬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원래 코로나19가 없었으면
행사나 축제 이런 것들이 많아서 국민들하고 소통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잖아요. 예.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현장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예. 국민들하고 소통할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활용해서 군정 소식을 알리고 우리 군을 홍보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직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네. 그렇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 지역 농가를 생각하는 우리 직원들의 마음 그리고 국민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적국행정 우수기관이 될 수 있었다 생각하고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정말 큰 고통과 시련을 주지만 그 시련과 위기를 겪고 이겨내면서 많은 변화와 생각의 전환, 발전도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긍정적으로 보자면 많은 변화와 또 발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가장 염두에 두는 부분은 어떤 게 있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소통이 가장 중요하죠. 예.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이렇게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무슨 일이든 내가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들어주겠구나 하는 믿음이 가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군수에게 전화하고 군수실에 찾아온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지만 또 어떤 분한테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소통은 제가 항상 을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갑의 입장에서 듣거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을이 되어주는 것. 그래서 군수가 군민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을의 입장에서 듣고 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 정말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들을 수 있고 그 의견들을 취합해서 가장 좋은 방식으로 군정에 반영할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 군수라는 역할이 국민들의 민의를 살피고 다양한 의견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 또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 아니겠습니까? 맞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어느 자리에서 누구와 대화하더라도 정말 되도록이면 제가 을이라는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자세를 갖고 계시기가 쉽지는 않으실 텐데, 네. 대단하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유튜브, 문자, 전화, 정말 이렇게 다양한 채널로 소통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대가 돈독해지고 또 국민들과의 신뢰도 두터워질 것 같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게 청렴도 평가일 것 같은데 매년 1단계씩 올랐습니다. 네. 이 청렴도 평가 네. 어떻게 가능했다고 보십니까? 실은 제가 취임할 당시에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했던 게 빠르게 우리 군의 공신력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국민들이 우리 보성군을 믿고 행정을 믿을 수 있고 군정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직원들에게는 공정과 혁신, 적극 행정을 정말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관행적인 고정관념 있지 않습니까? 이걸 참 깨는 일도 참 많이 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일 중에 보성의 600이라고 하는 주민 참여형 마을 가꾸기 사업을 역점 시책으로 추진했는데 이게 주민이 주인이 되어서 마을을 가꾸고 변화시키는 사업이거든요. 예. 네. 이렇게 주민들이 군정 운영에 직접 참여하면서 함께 보성을 만들어 간다. 그리고 내가 제시한 의견이 군정에 반영이 된다. 이런 인식들이 늘어나면서 저절로 군정 신뢰가 되어 돌아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4등급의 청렴도를 2년 동안 2등급으로 올리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남들도 그렇게 1등급씩 올라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더 큰 노력을 이 보성군민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하신 일을 해낸 보성군입니다.
이 민선 7기가 시작한 지 어느덧 3년이 흘렀는데요. 지난 3년을 한 줄로 평가하신다면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우리 국민도 뜨거웠고 우리 공무원들도 뜨거웠고 저도 정말 뜨거웠다. 뜨거운 3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뜨거운 3년이었다. 네. 그렇다면 이 임기 기간 동안 주요 성과 몇 개만 소개해 주시죠. 네.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제의 혁신을 꼽고 싶습니다. 네. 뭐 어느 지역에나 어느 시군에나 이 축제가 여러 분야에 여러 축제가 많이 있는데 저는 군수가 되고 나서 보성군에 그러니까 뭐 다양제라고 하는 녹차 축제, 소리 축제, 먼 축제 하는 이 5가지의 축제를 통합해 버렸습니다. 이 통합한다는 게 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축제를 하나씩 늘려가려고 하는 상황들 아닙니까? 예. 근데 저는 이제 통합을 우리 보성군은 통합을 해서 축제를 하다 보니까 예. 이 대한민국 혁신 대상을 받은 것도 여기에도 하나 또 이것도 들어가네요. 네. 그래서 엄청난 이 효과를 그리고 엄청난 호응을 받아냈었죠. 정말 이 코로나19만 아니었으면 이런 이 상황, 저런 기세들을 모아가지고 정말 큰 일들을 많이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었는데 코로나19 너무 아쉽습니다. 예. 하지만 또 이 코로나19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들 최선을 또 다했습니다. 네. 역대 공모사업비, 그 다음에 이 최대 이 지방교부세, 그리고 최대 국비사업, 보성군 생긴 이래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사업비들을 확보하고 일을 해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뜨거운 시간들을 보냈다. 그것도 저 혼자 보낸 것이 아니라 군민과 함께 우리 800여 보성군 공직자와 함께 보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공약 추진율이 95%에 이르고 또 이행률 역시 82%로 전남시군 평균 이행률을 훌쩍 뛰어넘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공약 사항은 누구나 선거 출마할 때 당시에 이제 지역민들하고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7개의 분야에 85개의 공약을 했었습니다. 이 모든 공약 사항들을 다 추진하고 싶었지만 군수가 되고 나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예. 안 되는 건 솔직히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예. 할 수 있는 건 강하게 밀어붙이고요. 또 공약 사항이 아니더라도 꼭 이 사업은 해야 된다. 아니면 또 이 지역 주민들께서 이 사업은 합시다 하는 사업들은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공약 이행률 95%가량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 혼자 되는 일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좀 올리고 싶습니다. 예. 모든 분들의 도움으로 공약 추진율이 95%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올해는 1조 원 규모의 SOC 그리고 뉴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히셨는데요. 그 내용을 짚어주신다면요. 어떻습니까? 네. 이 비전의 주요 골자가 지금 보성군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재구성해보고 규모화, 연계화가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서 밸런스를 맞추는 핵심적인 부분들인데요. 부족한 부분은 공모사업을 도전해서 해결해 나갈 것이고요. 예. 그리고 또 그에 이미 많은 사업들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보성의 율포 해수욕장이 크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제 율포 해양 거점 레저 사업들도 크게 하나 진행 중에 있고요. 벌교의 장도라는 섬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연결하는 테마로드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 관광 분야에 큰 무게를 두고 있지만 주민 복지를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에도 중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게 보성읍 벌거읍에서 추진되고 있는 복합 커뮤니티 센터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 두 사업을 합하면 800억 규모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전국 시군 중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따올 때 이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한 군데 2개 되고 있는 데는 세종시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만큼 이렇게 좋은 사업을 따왔었는데 이 사업 가져와서 이 좋은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 해양 분야에서도 신규 투자를 준비하고 있으신 게 많으시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해양 분야 어떤 그림 그리고 계십니까? 네. 앞에서 조금 말씀 올렸습니다만 율포 해양 레저 거점 사업 말씀드렸죠. 예. 그리고 지금 어촌 뉴딜 사업들까지 하면 이게 금액이 한 1천억 가까이 되거든요. 이건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고요. 벌교 지역으로는 4천억 규모의 해양 생태 분야로 신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벌교 장도간 연육교를 넣는 사업이 400억가량 되는데 올 연말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장도를 중심으로 310억 오션뷰들 공모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0억 남파랑길도 추진하고 있고요. 또 벌교 여자만 갯벌 복원에 255억, 그리고 이제 보성군에서 제안한 사업으로 순천시가 함께하는 2,500 규모의 여자만 국가 갯벌 해양 정원 사업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순천시하고 함께 손잡고 열심히 지금 뛰고 있습니다. 예, 정말 큰 규모의 다양한 사업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사업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 2,500억 정도 규모의 사업은 보성군에서 이 보성군만 사업을 추진하면 정부에서 잘 안 들어주거든요. 예. 그래서 여자만권 사업으로 해서 순천시하고 지금 손을 잡고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순천시와 협력을 해서. 네, 예. 협력을 해서요. 네. 그렇군요. 이렇게 또 3년간 보성 군정을 맡으면서 참 많은 일을 해오셨는데요. 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주민 참여 자치 실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중 하나가 보성 600 사업인데 이와 관련한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보성에는 600개의 자연 마을이 있는데요. 예. 여기 사는 주민들이 자신의 손으로 우리 마을을 바꾸는 주민 참여형 이 마을 바꾸기 사업이 이 보성 600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우리 보성군에 시작한 이 사업은 올해 전라남도 시범 사업이 되어서 전라남도 22개 시군에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될 때 어떤 생각으로 했었냐면요. 예. 이 마을에 가서 보면 마을 주민들이 이 마을 입구나 조금 이상한 곳에 슬쩍슬쩍 이렇게 쓰레기 버리고 가잖아요. 몰래. 네. 예. 그럼 그게 쓰레기가 자꾸 한 사람 버리면 또 버리고 또 버리고 쓰레기 더미가 쌓이거든요. 그곳에 더 버리게 되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곳에 이 그분들 손으로 예쁜 꽃밭을 만드는 겁니다. 아,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그곳을.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마을 들어오는 그 신장로 길에 길가가 아주 어지럽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를 꽃길을 심고 나무를 심어서 이 할머니들이 손주들 학교 보내고 돌아오시는 길에 신장로까지 나가서 애들 학교 보내잖아요. 예. 돌아오시는 길에 할머니들이 풀을 뽑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꽃나무 손질을 하고 있어요. 할머니 제가 가면서 할머니 한 분을 만나서 물었거든요. 여쭸거든요. 예. 할머니 지금 왜 풀을 뽑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손잡을 때 이쁜 꽃 같이 보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감동도 받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마을 앞에 놀고 있는 공간지 같은데 이런 데는 드럼나무, 엄나무 같은 소득작목을 심어가지고 소득을 올리고 있고요. 마을 입구에는 유실수를 심어서 마을 어린이나 그 유실수에다가 어른들이 이름표를 달아드립니다. 새나무, 내나무씨. 그럼 그분들이 자기들이 그런 자르고 가까서 열매가 열리면 자기들이 가져가시는 거죠. 예. 예. 그래 주민들이 모여서 직접 우리 마을을 어떻게 바꿀지 직접 토론해보고 결정을 하면서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묘목을 산다 그러면 자재들을 지원해드리고 꽃을 산다 그러면 꽃값을 지원해드리고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보면 어르신들이 그 일을 하면서 삭과 갱이를 들고 활짝 웃고 계십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어르신들 싱글벙글하고 이렇게 웃고 계십니까 하고 이야기하면 오랜만에 정말 동네 앞에 나와서 내 집 앞에 나와서 이렇게 동네 분들하고 일해보니까
정말 즐거워서 웃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주민들이 이렇게 직접 참여하는 이 자치, 이게 정말로 우리 진정한 지방자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예. 예, 내가 가꾼 것만큼 아름다운 건 또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네. 함께 한다는 네. 또 그런 가치까지. 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남은 펼쳐보고 싶은 지방자치의 방향과 비전은 어떻게 됩니까?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이 주인되는, 그러니까 주민이 주인되는 그런 지방자치를 실현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말은 쉽지만 정말 어려운 일을 이게 어려운 일 아닙니까? 예,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쉽지 않죠. 계속 도전해 나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함께 웃고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마을에서 참여해서 읍면으로 참여하고 읍면에서 참여해서 군정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직접 참여자치, 이걸 꼭 실현해보고 싶습니다. 주민들하고 함께 말입니다. 네. 예, 주민들과 함께하는 직접 참여 자치를 실현해 보고 싶다고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전남 CBS 시사의 창은 지금 김철우 보성군수와의 대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프로필을 보니까요. 네. 이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지 유라시아 지역이라든지 이런 북한과의 교류 등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네. 제가 2017년 대통령 선거 끝나고 바로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발족되면서 그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이 정말로 북방경제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길 의원이 북방경제 이 협력위원장을 맡았죠. 지금 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맡고 계시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거기에서 함께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북방 경제뿐만 아니라 통일과 평화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정말 많이 나눴고, 지금도 그때 나눴던 이 이야기들은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제가 이렇게 이 군정을 펼치는데 많은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또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보성 군정에도 활용하고 있으시다고요? 네. 저는 북한을 몇 차례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평양도 한 2차례 다녀왔습니다. 근데 평양에 가가지고 이제 우리를 안내하는 우리하고 함께 대화하는 우리하고 함께 이제 파트너로 이렇게 하는 그분들과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분들하고 이제 대화하는데 정치적인 대화는 제한이 따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피해가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지역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경제적인 얘기들도 좀 많이 나누곤 합니다. 근데 정치적인 얘기는 예민하니까 서로 피하죠. 예. 근데 우리 보성군은 좀 특이한 게 남한과 북을 정서적으로 이렇게 묶어주는 정신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보성군 출신 홍합 나철 선생은 독립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이시거든요. 예. 당시 민족 종교인 대종교를 중강하면서 나라를 지은 우리 민족에게 정신적 의미의 나라를 선사했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일제에 항거하시면서 순명하셨던 것이 지금 현재 북한 황해도 9월산에 있는 삼성사란 사찰이었거든요. 지금도 홍합 나철 선생은 북한에서 정말 큰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야기를 하면 정말 그분을 존경하는 분으로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고향이 우리 벌교다. 우리 보성이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면 북한 사람이 정말 깜짝 놀라는 겁니다. 예. 거기에다가 우리는 이제 우리 보성이 또 벌교가 소설 태백산맥, 예. 우리 조정래 선생의 소설 태백산맥이 주무대 아니겠습니까? 예. 이 소설 태백산맥은 픽션이 아니라 논픽션 아닙니까?
이 벌교는 우리 민족이 남북으로 찢어져 싸운 게 아니라 한 민족의 이데올로기 비극을 보여주는 곳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같은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예. 그 아픔이 하나로 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 정말로 그러니까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도 정말로 같은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항상 그래요. 통일이 되면 가장 먼저 가보고 싶은 곳이 서울이고 그다음에 보성을 가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먼저 초청을 하겠다 이야기도 했었고 그래서 우리 지금 군에 조례를 제정해서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대비한 교류 협력위원회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는 우리 보성군 회천 감자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감자가 유명한 이유는 종묘 배양 기술이 보성군이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북한에 남북 간 교류 협력 시대가 오면 북한의 종묘 배양 기술을 어느 지역과 이렇게 협의해서 북한에 감자를 심고 거기에서 또 이렇게 북한과 함께하는 경제적으로 함께하는 그런 구상들도 함께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아, 예. 어서 대북 관계가 좋아져서 이 군수님이 구상하고 계신 계획들 다 실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아, 예. 예. 또 군수님 별명이 예. 이 토박이 군수란 이야기가 있던데요. 예. 보성에서 쭉 살아오신 겁니까?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이제 보성에서 살고 자라고 뭐 다 했습니다. 예. 예, 다. 네. 보성에서 나고 자라고. 네. 다 지금까지. 네. 지금까지 쭉. 네. 네. 그래서 그런지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교류도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이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클린 하이킹이라고 네, 해서 네. 등산하면서 쓰레기 줍는 환경 보호 활동을 네.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겁니까? 예, 이게 이제 코로나19 이전에는 우리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기 때문에 뭐 주말 스포츠, 주말 산행 이런 건 정말 사치스러운 얘기였습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이 되면서 집회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 모임 금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강화가 되면서 주말에 시간이 조금 나더라고요. 그래서 주말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보냐는 의미에서 명산이 많은 보성에 이 산을 등산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산에가 쓰레기가 많은 거예요. 그 쓰레기도 오래 묵은 쓰레기 말입니다. 그래서 등산을 하면서 이제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죠. 이제 배낭에 넣다가 그다음에 이제 포대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데 처음에는 같이 가신 분들이 쓰레기를 줍고 막 하니까 좀 불편한 눈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하루 이틀 다니면서 직접 이렇게 뛰고 줍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더 빨리 줍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소문이 나니까 이제 사회단체, 봉사단체가 같이 쓰레기 줍자 이렇게 해서 오시는데 뭐 10년, 20년 전에 쓰레기가 아니라 쓰레기를 주워보면 뭐 30년, 50년 전에 그 상표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막 쌓여서 나온 거예요. 상표를 보면 알 수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한 번 올라가면 뭐 트럭으로 한 트럭씩 이렇게. 그렇게나 많이. 예. 그래서 요즘에 보성산이 정말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깨끗이 만들어 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보성의 산 많이 이렇게 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깨끗해진 보성산 네.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보성으로 등산할 일이 있다면 한번 떠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국민들과 가까이에서 소통하셔서 그런지 이 주민 수건 사업을 잘 해결하셨다. 또 해결사란 이야기도 있을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수건 사업 해결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뭐 이제 군수라면 가장 먼저 주민들의 수건 사업을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군의 이제 숙제 밀려 있는 숙제들을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이 보성 전통차 농업 시스템이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한 일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성하면 녹차고 녹차하면 보성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전통차 농업 시스템에 3번인가 4번인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차 재배 농가 정말로 이 기대가 컸는데 이
바라던 일을 해결해낼 수 있어서 아주 뜻깊었습니다. 그리고 이 뭐니 해도 이제 보성 도시가스 공급 사업 확정인데요. 예. 이 도시가스 공급이 그러니까 국가 환산망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예. 전국을 연결하게 돼 있는 도시가스인데 이게 이제 보성군에 이 도시가스가 들어오면서 공으로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도시가스가 순천을 연결해서 벌교로 해서 공을 가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성읍 한 군데만 딱 빠져 있는 거죠. 보성이 빠졌다. 네. 그런데 이 보성읍 한 군데를 가지고 이 가스 이 공사에서 한 군데만 가지고 수익률이 안 나오니까 공사를 안 해주는 겁니다. 예. 아예 포기를 해버린 상태였죠. 10여 년 전에 완전히 포기를 했었는데 이거 정말로 대한민국 안 찾아본 데 없다 할 정도로 이것저것 찾아다니면서 중앙부처, 청와대, 뭐 국회 정말로 여러분들 도움으로 이 도시가스 사업 성공했다는 거 이게 정말로 큰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포기했던 사업을 만들어냈거든요. 그것도 1,700억짜리를. 네. 예. 그건 칭찬해 주셔도 됩니다. 예. 예, 대단하십니다. 1,700억짜리 10년 수건 사업 보성읍 도시가스가 빠졌었는데 네. 거기 사시는 분들께서는 상당히 편리하다고 이제 느끼시겠습니다. 1년에 정확히 한 집에 이제 얼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통계적으로 한 집에 80만 원 정도 이렇게 뭐 그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네. 가구당 80만 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 예, 그렇군요. 네. 이제 또 남은 임기 네. 1년간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보성뿐만 아니라 전남의 문제죠.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으십니까? 예, 인구 문제 이거 정말로 우리 시군은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사람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은 저는 동의를 못했는데요. 대한민국은 벚꽃 피는 순서대로 인구가 줄어든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동의는 하진 않았습니다만 이 인구 문제는 정말 국가적인 문제이고 수도권은 사람이 많이 살아서 문제고 비수도권은 인구가 자꾸 줄어들어서 문제고 정말 우리 보성군 같은 경우는 18만 보성 군민이었는데 예. 이제는 4만 선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얼마 전 우리 직원분께서 인구 4만 지키기 보고서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정말 좋은 보고서입니다. 4만을 지키기 위한. 예. 근데 저는 그걸 다 읽고 우리 직원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보고자를 정말 잘 만들어졌는데 인구 3만에 대비한 정책도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보성군은 얼마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결과를 보면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인구 잠재 능력 지수가 우리 보성군이 전국에서 몇 위에 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인구가 가장 늘어날 수 있는 군이 보성군이 2위를 했습니다. 네.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잠재력 지수가 잠재 가능성이 전국 2위다. 네. 예.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이 국가 철도망 계획으로 재래선을 고속철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이런 이 국책 사업들이 진행될 때 이 자치단체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 원래 보성군도 광주 성정에서 목포를 거쳐서 영암, 해남, 자흥, 강진, 순천으로 연결되는 임성리 노선 이게 정해져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송정에서 보성으로 바로 직통하는 그러니까 송정에서 보성, 순천으로 바로 직행하는 KTX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정말 이 KTX 이 예비 타당성이 두 번째
떨어졌었거든요. 세 번째 떨어지면 예타가 세 번째 떨어지면 이 사업은 취소되는 겁니다. 예. 이게 1조 7천억 사업이거든요. 근데 3차 예비 타당성 조사 때 보성군수에 내가 직접 찾아가서 거기에서 이 KTX의 보성으로 와야 된다는 타당성 설명을 제가 했거든요. 저한테는 정말 영광된 기회였는데, 물론 지사님께서도 보성 군수가 참여해서 이번에 이야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해서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만, 예. 네, 정말 그 기회에 제가 그런 자리에서 그런 발표를 해서 이 사업이 제가 발표를 해서 온 건 아닙니다만 많은 분들의 노력에서 왔습니다만 정말 뜻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순천에서는 그 노선에 대해서 지하로 가자, 지산으로 가자, 선로로 돌리자 하고 지금 이렇게들 지금 감론을 하고 있는 노선이 지금 이 노선입니다. 네. 아마 우리 군에서는 이제 그거에 되면 우리 군에서 보성군에서 부산까지가 2시간, 그리고 보성군에서 서울까지가 2시간 반 이렇게 됩니다. 더불어서 이 지금 열차가 한 군에 두 군데 서는 데가 보성군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왜 두 군데가 서느냐. 제가 여기 예타 할 때도 그랬고 용역 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보성은 지리적으로 두 군데 여기 서야 된다. 왜? 고흥군이 있지 않느냐. 그럼 고흥군 사람들은 이 KTX 열차를 타기 위해서 순천으로 갈 거냐 보성으로 올 거냐. 예. 고흥에 여기 반드시 서야 된다. 주장을 했고, 지금 용역은 거기에 보성이 서는 걸로, 벌교가 서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 지금 지역구 의원인 김승남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인구 감소 대비 중 하나가 이 미래 먹거리 사업이라고 하셨는데요.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는 보성의 다음 세대까지 책임질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성의 KTX 이제 이음이 들어오게 되는 것도 미래 먹거리 준비 중에 하나입니다. 보성읍 도시가스 유치 같은 대형 국책 사업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KTX 이음이 보성읍과 벌교읍 두 군데에서 정착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 기본 계획이 끝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정말 관심을 가지고 챙겨야 될 것이고, 여기에 관련된 모든 분들 또한 국회, 그 다음에 정관계 모두가 이 힘을 합해서 끝까지 챙겨 나가겠습니다. 더불어서 올해는 3대 SOC, 5대 뉴딜을 우리 보성 미래 먹거리 사업의 비전으로 삼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예, 이러한 대비들로 인해서 보성군의 인구도 앞으로 증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보성하면 녹차, 이 녹차하면 보성이라 할 만큼 누구나 아는 녹차의 고장인데요. 차 산업 새 미래를 준비하고 있으시다고요? 정말로 이제 녹차 산업이 옛날보다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때 부흥기를 살려보자, 옛날에 그 부흥했던 그때 그 부흥기를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특히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보성의 녹차는 녹차 1세대가 아니라 2세대, 3세대 경영 체제로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해외 시장 개척에 힘을 쓰고 있고, 이제 최근에는 온라인 쇼핑몰 1위인 아마존에 입점되었고요. 그 아마존에서 우리 녹차가 신제품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미국에서? 네. 예. 그리고 지자체 최초로 나이스 커머스 몰을 구축을 해서 농가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최근 커진 라이브 커머스 시장을 확보를 해서 집중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내년에 이제 열리는 세계 제10회 되는 세계차 엑스포. 실은 하동은 내년에 제1회 세계차 엑스포를 열거든요. 근데 우리 보성군은 지금 제게 10회 엑스포를 엽니다. 국제 행사 규모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 시점을 계기로 또 한 번 보성차의 부흥기가 열리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제10회 보성 세계차 엑스포까지
또 그 밖에 새롭게 추진 중인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지금 이제 요즘 언론을 통해서 자주 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보성 오봉산이라는 곳에 구들장이라는 이 구들장 산지가 있습니다. 예. 예. 이 구들장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방해 온돌문화, 이제 방해 구들장을 깔아서 이제 불을 지펴서 우리가 이제 생활을 했던 온돌문화의 중심이 이제 구들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구들장 채취 현장, 그곳이 세계에서 제일 큰 구들장 채취 현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 구들장 현장이 보존돼 있죠. 그래서 이 구들장 현장을 지금 국가문화유산 등재 준비하고 있고, 국가문화유산 등재가 끝나면 세계문화유산 등재 지금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그때 잘 보존되어 있는 그 현장들을, 그러니까 오봉산에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 등산로 자체가 구불구불하니 이렇게 그 산속을 높은 산을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그게 등산로가 아니라 산 꼭대기에서 구들장을 캐냈는데, 산 꼭대기에서 구들장을 캐내면 그거를 실어내요. 서로 그러니까 소 달구지가 실어내기 위한 그 길인 것입니다. 지금 등산객들이 타고 다니는 그 길들이 옛날에, 그러니까 몇십 년 전에 뭐 소 달구지가 다니던 예. 그 구들장을 싣고 다니던 길이죠.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현장, 그다음에 구들장을 채취할 때 지금 그분들은 이제 돌아가시고 몇 분밖에 생전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구슬, 그다음에 그분들이 그때 썼던 이제 도구, 그러니까 연장, 예. 그런 것들을 모으고 있죠. 지금 다 모으고 준비하고 해서 반드시 세계문화유산 등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또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성군민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우리 보성군민께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데 군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돌봐주신 우리 군민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군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7월 1일 날 우리 보성 군민께 문자를 드렸었는데요. 정말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정말 초심 잃지 않고 보성군을 위해 제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믿어주신 만큼 실력으로 국민께 보답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